여러분, 우리는 왜 늙고 죽는 걸까요? 인류 역사상 가장 근원적이고도 풀기 어려운 이 질문은 수천 년 동안 수많은 현자들과 과학자들을 끊임없이 매료시켜 왔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들이 불멸을 꿈꾸며 미라를 만들었던 순간부터 현대의 바이오 해커들이 젊음을 되찾기 위해 최첨단 기술에 매달리는 오늘날까지 영원한 삶, 혹은 적어도 영원한 젊음을 향한 인류의 열망은 한시도 꺼지지 않았죠. 하지만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르고 우리는 모두 언젠가 노화의 굴레를 맞이하게 됩니다. 과연 노화는 그저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섭리일까요? 아니면 과학의 힘으로 그 과정을 뒤집을 수 있는 정복 가능한 질병의 일종일까요? 오랜 시간 동안 우리는 죽음과 노화를 삶의 당연한 일부로 받아들여 왔습니다. 마치 해가 뜨고 지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말이죠. 하지만 현대과학은 이 통념에 강력한 질문을 던지며 노화의 본질을 우리 몸속 깊은 곳, 세포 차원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전쟁으로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시간이 흘러 주름이 생기고 기력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을 구성하는 수많은 세포들이 끊임없이 손상되고 또 그 손상을 복구하려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실패의 연속이 바로 노화의 진짜 얼굴이라는 겁니다. 우리 몸속에서 벌어지는 이 보이지 않는 싸움, 그 서막을 함께 들여다보시죠. 생각해보면 우리 몸은 정말 놀랍도록 정교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마치 스스로를 지키는 견고한 요새와 같죠. 하지만 이 요새도 끊임없는 공격에 시달리며 조금씩 약해지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공격수 중 하나가 바로 유전자, 즉 DNA의 손상입니다. 생명의 설계도라 불리는 이 DNA는 우리 몸의 모든 세포 활동을 지시하는 핵심 정보의 보관소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설계도는 외부 환경의 독성 물질이나 강력한 자외선, 혹은 세포 내부의 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오류로 인해 매일 수만 번씩 손상을 입는다고 하죠. 마치 중요한 설계도에 흠집이 생기거나 페이지가 찢어지는 것처럼 DNA 손상은 세포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고 돌연변이를 유발하며 노화의 가속화를 부추기게 됩니다. 또 다른 주범은 바로 활성산소입니다. 우리 몸이 숨을 쉬고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이 물질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적절한 양은 면역 반응에 도움을 주지만 과도하게 발생하면 세포를 공격하여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죠. 마치 철이 공기 중의 산소와 만나 녹슬어 부식되듯이 세포의 중요한 단백질, 지질, 심지어 DNA까지 활성산소의 공격으로 손상되고 기능을 잃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몸은 항산화 효소들을 동원해 이 유해한 활성산소를 제거하려 노력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그 방어막은 점점 약해지게 되죠. 그리고 세포의 에너지 공장이라 불리는 미토콘드리아도 노화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우리 몸이 움직이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핵심 기관이죠. 마치 도시의 발전소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이 중요한 공장 역시 시간이 흐르면서 효율이 떨어지고 손상된 미토콘드리아가 늘어나게 됩니다. 에너지가 부족해지면 세포는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결국 몸 전체의 활력이 떨어지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마치 오래된 발전소가 제 역할을 못해 전력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 도시 전체가 비활성화되듯이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저하는 전신 노화의 핵심 원인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이렇게 DNA 손상, 활성산소의 공격,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기능 저하 등은 개별적인 현상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서로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세포를 노화로 이끄는 강력한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우리 몸은 이 모든 손상에 맞서 싸우기 위해 놀라운 복구 시스템을 가동하지만 안타깝게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손상은 축적되고 복구 능력은 한계를 드러내며 결국 노화라는 거대한 그림자를 들이우게 되는 거죠. 과연 우리는 이 세포 속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멈추거나 혹은 그 흐름을 되돌릴 수 있을까요? 인류의 오랜 숙명처럼 여겨졌던 노화, 이제 과학은 이 질문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속 세포에서 벌어지는 이 불가피해 보이는 전쟁, 그 서막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볼수록 우리는 노화라는 거대한 질문 앞에 다시 서게 됩니다. 인류는 과연 이 숙명을 뒤집을 수 있을지 그 실마리를 찾아 떠나는 여정의 시작입니다.
세포 속에서 벌어지는 불가피한 전쟁. 그 해답을 찾기 위한 인류의 여정은 과연 어디로 향했을까요? 과학자들은 오랜 연구 끝에 우리 몸의 노화 속도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단서, 바로 생명의 시계추라 불리는 텔로미어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작은 존재가 우리의 운명을 어떻게 쥐고 있는지 함께 들여다볼까요? 우리 몸의 모든 세포 속에는 유전 정보를 담은 염색체가 존재하죠. 이 염색체는 마치 소중한 책처럼 우리 생명의 설계도를 품고 있는데요. 텔로미어는 바로 이 염색체의 양끝단을 보호하는 특별한 모자 혹은 마개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신발끈 끝에 플라스틱 캡이 끈이 풀리는 것을 막아주듯이 말입니다. 텔로미어는 염색체의 중요한 유전 정보가 손상되거나 서로 엉키는 것을 막아주는 소중한 보호막 역할을 한답니다.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존재인 셈이죠. 그런데 우리 몸의 세포는 끊임없이 분열하며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처가 나면 새 피부가 돋아나고 낡은 세포는 떨어져 나가고 새로운 세포가 그 자리를 채우는 것처럼 말이죠. 이 과정에서 염색체는 복제되고 그때마다 이 보호캡인 텔로미어는 마치 복사기를 너무 많이 사용해 원본이 조금씩 닳아 없어지듯이 점차 짧아지는 숙명을 안고 태어납니다. 세포가 분열할수록 텔로미어는 점점 더 짧아지게 되죠. 급기야 특정 길이 이하로 줄어들게 되면 세포는 더 이상 분열하지 못하고 노화되거나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몸의 세포 분열 한계를 뜻하며 동시에 노화의 진행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 여겨지는 이유이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 몸은 이처럼 텔로미어가 짧아지는 것을 그저 지켜만 보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텔로머레이스라는 특별한 효소가 등장하는데요. 이 효소는 마치 닳아버린 신발끈 캡을 다시 길게 만들어주는 마법사처럼 짧아진 텔로미어를 다시 늘려주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생식세포나 줄기세포처럼 무한히 분열해야 하는 세포에서는 이 텔로머레이스 효소가 활발하게 작동하여 텔로미어의 길이를 유지시켜주죠. 덕분에 이 세포들은 젊음을 유지하며 끊임없이 재생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텔로미어와 텔로머레이스의 존재는 노화 연구에 혁명적인 전환점을 가져왔습니다. 엘리자베스 블랙번, 캐럴 그라이더, 잭 쇼스텍 3명의 과학자는 이 중요한 발견으로 2009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하며 인류의 노화에 대한 이해를 한 단계 끌어올렸죠. 그들의 연구는 텔로미어의 길이가 단순히 노화의 지표를 넘어 암, 심혈관 질환, 치매 같은 다양한 질병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예를 들어 텔로미어가 지나치게 짧아진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특정 질병에 걸릴 위험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텔로미어 길이가 길수록 장수할 확률이 높다는 보고도 있고요. 그렇다면 텔로미어를 무조건 길게 유지하는 것이 노화를 막는 만능 열쇠일까요? 안타깝게도 이 질문에는 복잡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텔로머레이스 효소는 짧아진 텔로미어를 늘려 세포의 수명을 연장하지만 동시에 암세포가 무한정 분열하며 죽지 않는 데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암세포는 이 텔로머레이스를 과도하게 활성화시켜 스스로 영원히 살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즉, 텔로미어는 생명의 시계추이면서 동시에 암이라는 질병의 스위치가 될 수도 있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는 셈이죠. 이처럼 텔로미어 연구는 노화의 비밀을 푸는 희망의 빛을 보여주면서도 동시에 생명의 근원적인 메커니즘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노화의 핵심 열쇠인 텔로미어를 조절하는 것은 분명 매력적인 영노화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의 노화는 단순히 텔로미어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학은 텔로미어 외에 또 어떤 방식으로 노화에 맞서 싸우고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손상된 DNA 자체를 직접 수선하려는 인류의 반격, 즉 DNA 수선 기술의 놀라운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죠. 노화가 단순히 텔로미어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며 이제 손상된 DNA 자체를 직접 수선하려는 인류의 반격, 즉 DNA 수선 기술의 놀라운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우리 몸속의 모든 세포는 매일매일 수만 번에 달하는 DNA 손상을 겪습니다.
햇빛의 자외선이나 환경 속의 유해 화학 물질들, 심지어 우리 몸이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 같은 것들이 끊임없이 DNA를 공격하고 손상을 입히죠. 하지만 놀랍게도 우리 세포 안에는 이처럼 미세하게 손상된 DNA를 감지하고 또 그것을 정확하게 복구하는 매우 정교하고도 효율적인 시스템이 본래부터 갖춰져 있습니다. 마치 도시 곳곳에서 발생하는 작은 균열이나 파손을 즉시 찾아내 보수하는 숙련된 건축 기술자들이 늘 대기하고 있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 DNA 수선 단백질들이 손상된 유전자 부위를 재빨리 찾아내어 원래의 건강한 상태로 되돌리려고 끊임없이 애쓰는 덕분에 우리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들면서 이처럼 놀라운 DNA 수선 시스템의 효율성 또한 점차 떨어지게 됩니다. 오랜 세월 사용되어 마모된 기계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듯이 우리 몸의 수선 능력도 노화와 함께 약해지는 것이죠. 결국 DNA 손상이 제대로 복구되지 못하고 세포 내에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 이는 세포의 기능 이상을 초래하고 결국은 세포의 죽음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이 우리 몸 전체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할 때 우리는 그것을 바로 노화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DNA 손상의 축적은 노화의 가장 핵심적인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현대과학은 이 노화의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 할까요? 바로 생명의 설계도라고 불리는 DNA 자체를 직접 수정하고 편집하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유전자 편집 기술에 깊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의 가장 강력한 중심에는 CRISPR라는 이름의 유전자 가위가 자리하고 있죠. 크리스퍼는 비유하자면 마치 우리가 컴퓨터 문서에서 오타를 찾아내 정확히 수정하거나 특정 문장을 잘라내고 새로운 내용을 삽입하듯이 DNA 이중 나선 구조에서 특정 염기 서열을 기가 막히게 정확하게 찾아내어 잘라내고 원하는 새로운 유전 정보를 그 자리에 sab입하거나 혹은 잘못된 부분을 교정할 수 있게 해주는 최첨단 편집 도구와 같습니다. 이 기술은 인류에게 생명의 설계도를 손에 쥐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다시 쓸 수 있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엄청난 가능성을 활짝 열어준 셈입니다. 이 놀라운 유전자 편집 기술은 노화 연구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단순히 수명을 조금 더 연장하는 것을 넘어 노화로 인해 발생하는 수많은 퇴행성 질환, 예를 들어 기억을 앗아가는 알츠하이머병이나 운동 능력을 상실하게 하는 파킨슨병, 그리고 인류의 오랜 숙적인 암과 같은 질환들을 유전적 수준에서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희망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손상되고 노화된 세포를 젊은 상태로 되돌리거나 노화 과정을 가속화시키는 특정 유전자를 비활성화하여 세포의 기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등 그야말로 꿈만 같았던 연구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연구실에서 활발하게 진행 중이죠. 실제로 과학자들은 이미 유전자 편집 기술을 활용해 노화가 진행된 실험쥐의 수명을 유의미하게 연장하거나 특정 유전 질환을 앓는 동물의 유전자를 교정하여 병의 진행을 현저히 늦추는 등의 놀라운 성과들을 속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낡고 병든 시계를 분해하여 고장난 부품을 하나하나 새 것으로 정밀하게 교체하고 다시 시간을 정확히 맞추어 영원히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과 같은 경이로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노화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냉혹한 운명이 아니라 DNA라는 생명의 가장 근원적인 설계도에 새겨진 일종의 수정 가능한 오류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류를 직접 수정함으로써 인류의 오랜 꿈이었던 젊음을 되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전에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가능성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있는 것이죠. 과학자들의 손에 들린 이 유전자 가위는 과연 인류의 영원한 젊음이라는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되어줄 수 있을까요? 이 기술의 눈부신 발전은 우리에게 경외감을 선사하면서도 동시에 인류의 미래에 대한 무한한 기대와 함께 예상치 못한 도전과 불확실성 또한 함께 고민해야 할 중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토록 경이로운 과학의 진보는 우리에게 무한한 기대감을 안겨주지만 동시에 간과할 수 없는 윤리적, 사회적 그림자 또한 들이우고 있습니다. 만약 인류가 노화를 정복하고 수명을 무한히 연장할 수 있게 된다면 과연 우리는 그 대가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영원한 젊음이라는 꿈의 이면에는 인류 전체가 직면할 수많은 질문들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죠. 생각해 보시죠. 전 세계 인구가 훨씬 더 오래 살게 된다면 한정된 지구의 자원은 어떻게 될까요? 식량, 물, 에너지 등 필수적인 자원의 고갈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미 과밀화된 도시와 부족한 자원으로 고통받는 지역들이 많은데 수명이 연장된 인류가 늘어난다면 그 압박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겁니다. 우리 후손들은 과연 어떤 환경에서 살아가게 될지 지금부터 깊이 고민해봐야 할 중대한 문제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최첨단 영노화 기술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아마 초기에는 엄청난 비용이 들 것이고 결국 소수의 부유층만이 이 혜택을 누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인류 사회는 영원히 젊은 자와 늙어가는 자라는 새로운 계급으로 분열될지도 모릅니다. 이는 기존의 빈부 격차를 훨씬 더 극심하게 만들어서 인류의 오랜 숙제인 사회 불평등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겁니다. 우리가 꿈꾸는 유토피아가 오히려 디스토피아로 변질될 수도 있다는 섬뜩한 경고인 셈이죠.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노화와 죽음이 없는 삶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유한한 삶 속에서 우리는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고 경험을 통해 지혜를 얻으며 사랑하는 이들과의 순간을 더욱 값지게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죽음이라는 마지막 종착역이 사라진다면 삶의 의미와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은 어떻게 재정이 될까요? 새로운 세대가 태어나 성장하고 기존 세대가 물러나며 순환하는 자연의 섭리가 무너진 세상에서 과연 인류는 어떤 존재가 될지 깊이 사색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금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고 수명을 연장하는 것을 넘어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철학적인 질문에까지 도달한 셈입니다. 생명의 설계도를 바꾸고 시간의 흐름을 거스르려는 인류의 시도는 경이롭지만 동시에 그 결과가 인류에게 축복이 될지 아니면 예상치 못한 혼란과 재앙을 가져올지 아무도 단언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직면한 거대한 숙제입니다. 과연 우리는 생명의 시계를 멈추거나 되감을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될까요? 이 거대한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숙제이자 인류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갈림길이 될 것입니다. 노화 정복의 꿈은 더 이상 공상 과학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가까운 미래의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를 보면 이 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죠. 이는 단순히 한 개인의 수명 문제가 아니라 인류 전체의 사회구조, 경제 시스템, 그리고 윤리적 가치관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변화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미래를 이해하고 다가올 변화에 현명하게 대비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생명의 비밀을 파헤치는 인류의 여정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노화라는 자연의 섭리에 도전하고 인간 존재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탐구는 계속될 테니까요. 이 모든 고민이 우리에게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지 아니면 감당하기 어려운 숙제를 안겨줄지는 오직 우리 스스로의 지혜로운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